자, 이번 영상에서는 MS 오피스에서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수식을 예제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거는 이제 보통 인수분해 할 때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자, 이제 편집 모드에서 이거를 한번 입력해 보는데, 이 공식은 굉장히 유명한 거고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수식을 입력하고, 자, 이쪽에서 입력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크기를 키웠습니다. 자, 이거를 쓸 때는 X는 이렇게 해서 계속 치는 게 아니고, 자, 이거는 이제 단박에 쓰는 명령어가 있어요. 원래 근해 공식을 영어로는 쿼드레틱 포뮬러라고 하죠. 그래서 쿼드레틱까지만 쓰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그 하나의 명령어로 이렇게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면 굉장히 이제 심플하겠죠. 그래서 요 다음 문제 보게 되면, 다음 문제도 그 두 번째 수식도 이렇게 보면은 그 괄호 안에 그 근해 공식을 이용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분리돼서 그 공식이 이제 들어있죠.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입력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쪽에 이제 알파, 베타와 같은 그리스 문자가 들어간 건데, 이제 이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연습할 것은, 그래서 삽입해서 자, 수식을 넣고, 자, 그러면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x의 제곱이니까 위로 올리는 위첨자 꺽쇠를 집어넣고, 넣고, 그 다음 바로 더하기 버튼 누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더하기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bx를 하고, 더하기 c를 하고, 자, 등호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a의 x-인데 여기서는 알파거든요. 알파 같은 경우에는 a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르죠. 그래서 특수문자에서 찾아서, 물론 이제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명령어로 쓸 수 있죠. 역슬래시를 하고 그냥 알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펠링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그럼 적용이 되죠. 그럼 가로 열고, 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이번에는 베타니까 역슬래시 베타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그러면 적용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그리스 문자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이름으로 입력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거 알파인지 베타인지 이런 영어 스펠링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걸 잘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식에 눌러보게 되면 이쪽에 미리 이렇게 기본 수학 연산자에 이런 문자들이 원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해서 원래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연습하는 거는 이렇게 마우스로 어떤 부분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바로 키보드로 입력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름들을 좀 알아두면 좋겠죠. 여기 알파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역슬래시 알파라고 나오죠. 원표시 알파. 그 다음에 베타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쭉 이렇게 해서 오메가까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런 이름들을 알아두면은 이제 영문으로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두면은 이제 내가 바로 쓰면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자,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이제 엡실론이 있고, 또 이쪽에 파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엡실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입력하게 되면 두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쓰는 거. 여러분들이 통계학에서 쓰는 오차항 쓸 때는 이 엡실론 쓰고, 이 엡실론은 똑같은 거지만 이런 모양으로 쓰진 않고 이런 모양으로 쓰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차항을 쓸 때는 내가 엡실론의 스펠링을 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한번 해보게 되면 역슬래시하고 엡실론 이렇게 치면은 요런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지 말고 변형이다, 베리언트가 됐다 그래서 BAR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엡실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이런 오차항의 엡실론이 나오고, 파이인 경우에는, 자, 2파이가 있고, 이거 혹시 파이라고 부르는 게 영어로 쓸 때 그 발음하면 2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 EPHI 파이가 있어요. 그 영어 발음으로는 이거는 F 발음이 나니까 영어로는 구분이 되는데 한국말로는 쓰게 되면 둘 다 파이여서, 두 번째 있는 이 동그라미에 사선이 그려져 있는 거는 보통 P라고 쓰죠. 한국어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런 이제 표현 방식은 영어로 쓰는 거랑 한국어 쓰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스 문자가 있고 영어로는 어떻게 쓰는데 한글 표기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걸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런 파이는 그 F 발음이 나는 파이지만 한국어로는 우리 한글로 표현할 때는 이 구분이 안 되죠. 2파이하고 2파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얘는 파이라고 표기를 하고 외래어 표기법으로 쓸 때 얘는 P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자,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why라고도 쓴다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여기를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자, 얘네들은 이거를 why라고 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게 쓰는데 자, 이런 모양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것도 자, 베리언트가 있는 거예요. var 그 다음에 파이니까 phip라고 쓴다고 그랬죠. 우리말로는 이렇게 쓰면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로 쓰는 건지 그 다음에 이걸로 쓰는 건지를 확인하고 쓰는 거. 그래서 베리언트가 존재하는 스펠링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용도에 따라서 확인해서 쓰면 되고, 여기에서는 그리스 문자를 표기하는 방법이 스펠링 그대로 쓰면 되는데, 같은 문자여도 var, variant가 들어있는 게 있고 안 들어있는 게 있다. 이거를 확인해서 쓰면 됩니다. 요거 헷갈리지 말고 잘 이제 쓰면 좋겠죠. 그래야 수식이 또 이쁘게 원래 모양대로 나오니까. 자, 그 다음 거 해보겠습니다. 자, A가 있고, 안으로 들어가서 A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누가 봐도 이건 근해 공식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근해 공식은 똑같지 않지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일단 근해 공식을 집어넣죠. 집어넣고, 자, 괄호를 닫아요. 괄호가 위에 있는 거는 괄호가 전체 수식에 맞게 위아래로 긴데, 아래에 있는 거는 짧죠. 그러면 보기가 싫은데 이걸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커집니다. 그 내용물에 따라서. 그럼 여기도 다시 한번 수정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쿼드레틱이라고 써주고 괄호 닫고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눌러주면 괄호가 커집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뒤에 있는 이 x는이 아니고 x 빼기가 됐잖아요. 그럼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것도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요것도 마이너스, 요것도 마이너스, 요 부분이 아니고 컨트롤 Z를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확인할 점은 이거죠. 이 괄호가 나는 입력할 때 일상적인 요 앞에 있는 거하고 같은 괄호를 입력했지만 프로그램이 알아서 이 괄호 안에 든 내용물이 커지는 경우에는 괄호도 알아서 키워주는데, 요거 주의할 점은 괄호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를 한 번 더 누르지 않으면 그냥 작은 모양으로 유지가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스페이스를 눌러서 괄호가 커지는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하다 보면,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다시 괄호를 놓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괄호가 작게 들어가지만 스페이스 누르면 커진다고 했죠. 근데 이제 내용물에 따라서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알아서 괄호가 커졌지만, 우리가 이제 요 괄호 안에 집어넣는 상태나 내용에 따라서는 이 괄호 자체가 자동적으로 변환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짧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부러 내가 좀 큰 괄호를 처음부터 아예 그냥 큰 괄호가 세팅되게 넣고 싶다 할 때에는 요거를 행렬 형태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그러면, 자, 다시 새로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괄호를 집어넣을 때 행렬 중에 우리가 매트릭스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행렬을 집어넣는 명령어인데, 이거는 이 매트릭스는 앞에 대괄호든 둥그런 위에 있는 것과 같은 일반 괄호든 그런 괄호가 없이 배열만 만들어주는 매트릭스고, 이거를 괄호를 넣게 쓰면 이렇게 parenthesis라고 하는 게 괄호가 영어니까 P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P 매트릭스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괄호로 만들어진 행렬표를 만들어줘요. 그럼 이렇게 괄호를 열고, 괄호를 열면은 그 안에, 그러면 행렬 안에 들어갈 내용을 이 괄호 안에 입력하는 건데, 이 앞에 있는 M은, 자, 이거는 이제 괄호로 만들어진 행렬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특수 기호죠. 그럼 여기에서 일단 내가 지금은 행렬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요 하나만 일단 입력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를 누르고 괄호를 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를 띄워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크게
괄호가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거를 는 A 이런 식으로 쳤다 그러면 요 기호하고 요 X 그러니까 요쪽 기호하고 요쪽 기호의 높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싫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는하고 빼기 그다음에 요 A하고 X의 높이가 쫙 맞잖아요. 그러면은 보기가 괜찮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행렬로 한 줄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그 큰 괄호로 만들어주는 거는 맞지만 요 괄호하고도 사실 사이즈가 달라요. 한번 넣어보게 되면 이걸 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괄호로만 넣은 거예요. 행렬이 아니고 안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들어가면 얘는 높이가 쭉 맞는데 그쵸 그 다음에 요 괄호도 높이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괄호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괄호는 전혀 다른 포지션을 갖는다. 그런 경우에는 자 이쪽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하긴 했는데 그 한 수식에서 여러 행을 만들 때 그때는 제일 끝에서 우리가 뭘 해줬냐 그러면 이 골뱅이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럼 행을 만들어 주죠. 그러면은 여기 이게 올라가면서 지금 그러니까 두 번째 행이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위로 올려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 기호의 높이는 맞춰져요. 근데 괄호의 종류가 다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심해서 쓰는데 제가 요 행렬로 하는 거를 여기서 설명한 이유는 혹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따라서 괄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큰 괄호를 임의로 만들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행렬을 이용하는데 그 행렬 안에 있는 내용과 밖에 있는 내용이 이 높이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는 골뱅이 기호를 하나 적어줘서 높이를 위로 올려라. 이쪽에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번째 행이 있다. 행렬의 두 번째 행이 존재해서 그 밑에 행이 위의 행을 위로 살짝 올리는 기능을 쓰게 되고 그 행 바꿈 줄 바꿈 기능이 없게 되면 이 전체 수식이 약간 아래로 쳐져서 요 전체적인 높이가 맞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것만 주의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수식도 간단하지만 자 이런 형태로 똑같이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세 번째 수식을 한번 진행하는데 보기에는 이제 어려워 보이진 않지만 이것도 뭐 약간의 주의가 필요할 수 있죠. 자, 이것도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삽입해서 수식을 넣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E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E를 넣고 그 다음에 위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위첨자를 만드는 꺽쇠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E, I, K 다음에 파이가 들어갔죠. 그러면은 역슬래시하고 PI죠. PHI가 아니고 그래서 한 칸을 띱니다. 그래야 파이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슬래시 N을 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 위첨자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기니까 이거를 통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EIK에 역슬래시에 파이를 넣고 꼭 한 칸을 띄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 글자로 인식이 되어버립니다. 한 칸을 띄고 파이가 되고 N을 쓰기 전에 슬래시를 넣지 말고 이 앞에 괄호를 꼭 넣어야 된다는 거죠. 요거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넣어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전에 비슷하게 봤었지만 슬래시를 넣으면 분수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조심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뭐예요? 자, 이 짧게 한 번에 끝날 거를 지금 여러 개의 상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금 몇 번 하고 있습니다. 역슬래시하고 파이하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그냥 슬래시를 넣으면 안 되고 라인형, 그러니까 선형의 나누기 기호를 넣겠다. 그래서 L 디바이드 이걸 우리가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슬래시를 누르고 자 N을 눌러요. 그 다음에 뭔가 파이하고 N 사이에 많이 띄어져 있어 보이지만 이렇게 괄호를 치면 붙고 여기서 스페이스를 눌러서 자 이거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명령어를 내리는 게 스페이스니까 스페이스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 코사인이 이탈리치가 된 거는 지금 어떤 변수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칸 띄면은 얘가 정체로 바로 선 모양으로 바뀌고 자 여기서 E 그 다음 파이죠. 파이 한 칸 띄어야 돼요. 띄고 K 그 다음에 슬래시 N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분수로 바뀌겠죠. 슬래시니까 특수기호가 아니고 그 다음에 더하기 하고 자 I하고 SIN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단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S하고 S를 치기 전에 I하고 한 칸 띄고 SIN, 사인 기호를 넣고, 자, 이거는 공식에 사용하는 이제 일종의 함수 이름이죠. 원래 약속된 이름인데, 사인 다음에 다음 글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스페이스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이 파이에 한 칸 띄고, 자, K를 집어넣고, 그 다음 슬래시 N, 그 다음에 스페이스. 이렇게 되면 모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런 거를 입력할 때 이 스페이스를 어떻게 잘 쓰느냐, 그 다음에 괄호를 어떻게 잘 집어넣느냐, 그 다음에 특히 나누기 기호는 사선하고, 그 다음에 분자와 분모를 나누는 가로선, 이 나누기 사용하는 방법을 잘 익히면은 조금 더 쉽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수식을 완성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MS 오피스에서 수식 입력 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